자, 녹십자 MS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연찮게 이제 들여다본 부분이죠. 우연찮게 들여다봤더니 그 당시 기준에 11%의 움직임이 나왔어요. 11%의 움직임이 나온 이후에 쭉 뻗어 올라간 흐름이 23.91까지 올라갔습니다. 만약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방안에서 시초가에서부터 쭉 들여다 보셨다, 그렇게 된다면 20% 등락의 범위가 됩니다. 다만 지금 오전장 내내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단기 공략주의 경우에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고 있다가 변동이 나올 때에 따라붙어서 성공을 가져가는 기준을 설정한다면 뭐 무난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사서 잡아 들어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조금 오히려 무리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녹십자 MS의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런 기준을 잡았죠. 어떤 거냐면 교육 기준에 이제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그 부분을 이렇게 시초가 기준에서는 10%까지, 또 개장초 기준에서는 15%까지, 지금 현재 기준에 오전장 10시 9분으로 따져서 15%까지는 그럼 따라붙을 수 있다의 기준. 그럼 지금 등락 범위거든요. 그럼 지금 따라붙느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지금 따라붙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지금 기준에서 돌려지는 흐름이 나올 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대금이 터지면서의 흐름이 나오느냐. 그래 이제 오늘 기준에 뭐 갭상승이든 저점이든 뭐 상관은 없습니다만, 이렇게 보시면은 매직 계산기에서 보시면 3분의 1 지점과 2분의 1 지점이 있어요. 그럼 3분의 1 지점이 17,200원, 300원 정도 합니다. 그리고 2분의 1 지점이 16,700원, 16,600원 정도 해요. 그럼 그 기준을 지지를 받고 지지를 받은 이후에 돌려지느냐의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16,700원, 그죠? 돌려질 때 관점의 기준에서 17,300원, 이렇게 뭐 1분봉으로 놓고 빠르게 대처를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장중에 개장 전에도 이제 특이 종목을 올려드리지만은 개장 전에 종목군들이 쭉 그 흐름이 이어지는 경우도 뭐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고 개장 초에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꺾여져 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럼 요 기준에서 무조건적으로 절반의 위치까지 끌려 내려온 다음에 돌려줘라 그러진 않죠. 요 정도 범위에서 만약에 거래가 실리면서 빵 치고 들어 올린다 라고 한다면 그때 따라붙을 수 있다.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 자체가 17,000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17,000원, 15%, 뭐 16%, 요 정도 수준까지 따라붙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지, 그 이상 범위의 등락 범위를 무리수를 둬서 쫓아다닌다? 그거는 반댈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든다면 모든 종목이 쉽지가 않아요. 들여다보고 미리 매매를 하지 않는 한. 그래서 요것도 일봉 보면서 미리 매매가 가능했겠느냐라는 부분을 설정을 해드릴 텐데, 예를 든다면 이제 여기서 거래량이 갑자기 급격히 터지죠. 그럼 요 맨 처음 자락에서는 당연히 못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자락도. 그리고 나서 이제 추가적인 흐름이 나올 때 과연 여기서 내가 따라붙어서 손절 기준을 명확하게 잘 잡을 수 있는, 손절만 명확하게 잘 잡으실 수 있다면 미련을 버릴 수 있고, 그렇다면은 손실은 짧게 끊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얘기해서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거래량이 없을 때 미리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터질 때 따라붙었단 말이에요. 따라붙었는데 거래량이 계속 터져주면 좋은데 안 터지고 꺾였어요. 그럼 손절을 하면은 2, 3% 손절해서 대처가 된단 말이죠. 뻗어 올라가면. 그래서 뻗어 올라갈 때 시초가 대비 10% 등락 범위가 나오려면 거래량이 이만큼 터져야 된다라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잡아드린 거잖아요. 그죠? 1분봉 기준에서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거래량 맨 처음 터질 때 1분 만에 이렇게 터졌는데 주문 대기도 못하고 쭉 뻗어 올라간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누군가 확 잡아 당겼지. 누군가가 뉴스를 보고 당겼든 뭘로 당겼든. 그죠? 그러면 매매 사인 늘려고 뭐 핸드폰 키고 뭐 혹은 HTS 주문창 키고 그거 언제 따라붙냐고. 그럼 결국은 여기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고민을 할 때 거래가 수반되고 들어 올려진다면 16,000원대 중반이니까 그럼 고자락에서는 15% 미만이네
변동성이 거래량이 충분히 실려 있나? 10시까지 기준 내 전체 거래량이 30%라고 그랬으니까 1000만 주의 기준이야. 녹십자에서 여기서 보니까 1000만 주 이렇게 기준점 잡아놨는데 1000만 주 넘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변동성 나오니까 따라붙어 볼까? VI 이후에 눌려줬다가 돌려 거래량 터뜨리고 돌려 5분봉으로도 봐볼까? 이런 식의 대처가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의 흐름은 어때요? 꺾여져 내려올 때 매직 계산기 그대로 있잖아요. 얼마의 차익 실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1.5%, 2% 조정받을 때 절반 이상 차익 실현. 3%, 4% 조정받을 때 전량 차익 실현이 되죠. 그럼 평균 18,000원 혹은 17,000원 후반에서는 전량 차익 실현된 이후에 지금의 범위에 재편입을 고려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분봉의 기준 내 재편입의 고려 범위가 거래량이 어느 정도 터져야 돼. 1분봉 기준에 최소 10만 주. 1분봉 기준에 최소 10만 주는 터져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가시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난 보수적이 하면 20만 주까지도 터지는 걸 보셔야죠. 응? 그리고 돌리는 모습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혹은 저 부분에 이제 5분봉, 1분봉이 너무 나는 좀 타이트한 것 같다. 5분봉으로 좀 천천히 차분하게 대처하고 싶다. 그러시면 이제 5분봉의 기준에서 다시 또 기준을 잡아야 되겠죠. 다시 기준 잡아봅니다. 거래량의 기준도. 그래서 섣부르게 우리가 이제 대처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이렇게 멍하니 쳐다볼 수도 없고, 조금 있다 다시 되돌아보면요. 오늘 하루 종일 이렇게만 쳐다보고 계셔도 돼요. 예? 쉽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쳐다보시든 장 끝나고 쳐다보신 이후에 이때 여기서 들어갔으면 되겠구나. 내일은 다른 종목에서 이런 변동이 나오면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으로 대처를 하시면 된다는 거죠. 5분봉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요? 5분봉 기준에서는 거래량이 대략 요 정도는 터져줘야 되지 않을까요? 40만 주 이상? 응? 그러니까 기준점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잡으셔도 되는데 제가 잡아드릴 때는 5MA, 20MA, 20만 주 정도 가지고는 너무 공격적이고 40만 주 정도 터져줘야 추세 강화 부분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한다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5분봉 기준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관점으로. 그리고 이 기준을 일주 월봉으로 놓고 볼 때 차이점이 분명히 있어요.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이거 좀 미리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미리 들어갈 정도가 되려면은 예를 들어서 신풍제약 같은 경우에 지금 계속 미끄러지고 있지만은 또 제넥신 같은 경우에 눌림폭이 있었지만은 그런 흐름에서의 비중을 가져갈 수 있는 조 단위의 종목이라든가 우리 기준에 맞게 그런 모를까 지금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를 우리 입장에서는 계속 들여다보고 가져갈 수는 없단 말이죠. 이게 바닥이 된 것 같아 해서 여기서 들어가기보다는 요 기준점에서 갭을 메꿀까 막연하게 개별 매매는 되죠. 심리적인 면이 더 큰 거니까. 근데 여기서 오늘 돌릴 것이야 라고 해서 미리 들어가 있었다?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돼서 LG전자입니다. LG전자 오늘 98,000원대 넘기고 거기서도 따라붙어도 됩니다. 어차피 오늘 단타 쳐서 오늘 10만원 가세요 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 96,500원까지 밀려있어요. 그럼 편입의 기준 잡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점처럼 주력에서의 눌림폭을 이용한 편입의 기준 설정 범위는 가능합니다. 근데 이런 소형주의 기준에 오늘 당일 등락 범위도 확인할 수가 없는데 아직까지 오늘 종가가 상한가로 끝날지 여기서 꼬리 쫙 달고 미끄러져서 끝날지 그것조차도 모르는데 이 부분을 비중을 실어서 중기적으로 가져가겠다? 그럼 무리수가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이런 종목은 일본 기준에서 앞전 거래량이 터져 있는 거 요걸 확인한 이후에 당연히 의약품 쪽에서는 터져 있죠. 당연히. 그래서 요 기준에 요 흐름을 요 거래량을 최근 들어서의 거래량 확인한 이후에 또 저 거래 대금을 확인한 이후에 1,000억 넘기죠. 1,000억 넘긴 이후에 그러면서 거래가 또 터질려나 그 기준. 그리고 원래는 요 앞전 최근의 거래량 부분의 70% 가격 조정을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1,200만 주의 기준이니까 대략 한 800만 주. 그럼 800만 주면은 어떻게 돼요? 800만 주, 850만 주면 1,000억을 또 넘깁니다. 오늘 기준에서도. 근데 이제 기존에 올려드린 기준 거래량은 1,000만 주가 된 거죠. 그래서 계속 들여다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5분봉 또 1분봉 그런 기준에 거래량이 터지는지 여부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결론은 16,700원, 16,600원 지지되고 돌리는 흐름이 거래량이 터지면서 나오느냐, 혹은 17,300원, 400원을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돌리느냐. 근데 시간이 너무 늦어져 버리면 17,300원, 400원을 쫓아붙기에는 16%, 17% 따라붙기에는 버겁다.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라도 돌릴 때라도 거래량을 터트려 주든, 조금 더 밀리고 돌릴 때라도 거래량을 터트려 주든, 거래량 터지는 기준이 설정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녹십자 MS 2번의 VI 발동이 됐어요. 2번의 VI 발동이 된 거고, 그 2번의 VI 속에서 우리가 들여다봤던 시간이 11% 등락 범위, VI 딱 들어갔을 때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범위에 문자 나가고 뭐 매매 사인 나가고 그렇게는 못할 것 같아요. 라이브 방송에서 그나마도 뭐 들여다보고 계시다가 거래량 터지면서 움직이네요. 그럴 때 정도. 순간적이죠 뭐. 넷마블이라고 대형주는 안 그래? 순간적으로 치고 돌릴 수 있고, LG전자는 안 그래요. 하나솔루션은 안 그럴까? 신풍제약은 마찬가지죠. 그래서 순간적인 거래량 부분이 형성이 되고 움직임이 나올 때, 그때 이제 단기 공략은 들여다볼 수 있다. 그리고 손절 명확하셔야 되고.